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주역은 사서 상경중 으뜸이며 사면지학의 관입니다. 역의 저작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5천여 년 전 중국 상고시대 사망중 복희씨가 천지 자연물상의 모습을 음효와 양효로서 8개를 표식하시고 64개를 지으셨습니다. 이어 약 2000년 이후 은나라 말기 주나라 문왕께서 64개의 차례를 정하시고 그 궤상에 궤사를 붙였습니다. 문자로서 주역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문왕의 아드님 주공께서 효사로서 문왕의 역을 계승하셨습니다. 64개의 육효에 각 효사를 붙여서 384효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추 말기 공자께서 술이 부작하여 주역에 시빅을 달았습니다. 시빅은 10개의 날개라는 뜻으로 주역의 해설서로서 더욱 소상히 이해를 돕습니다. 시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희씨의 궤상을 설명한 상전과 주공의 효사를 설명한 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왕의 궤사를 해석한 글이 단전이고 주역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계사상하곤이 있습니다. 건문헌전과 곤문헌전이 있으며 8궤의 성질과 궤상의 변화작용을 설명한 설계전이 있습니다. 설계전은 상경 30개와 하경 34개의 순서를 상하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석계의 순서와는 달리 음양의 상대가 되는 궤로 설명한 작계전이 있습니다. 송화의 쏙점에서는 지금까지 주역의 궤상과 궤사, 대상, 그리고 각 궤의 총평, 효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효사의 소상을 보태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산 겸계, 상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산 겸계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무분리 휘겸이니라. 육사는 겸을 엄지손가락으로 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는 인군 바로 아래에 있으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음자리의 음효가 제자리에 있으니 큰일을 대행할 수도 있지만 양보하는 겸도로서 자신을 낮추고 능력 있는 자를 추천하여 겸덕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육사효의 핵심어는 휘두를 휘, 가리킬 휘, 엄지손가락 휘로 볼 수 있습니다. 휘두를 휘는 나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손을 휘저어 양보하는 상으로 볼 수 있고, 가리킬 휘는 구삼을 가리키며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 휘자는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두루 감싸 안아 살피듯이 구삼 노겸 군자가 덕을 베풀고 성과를 이루므로 수고하는 그를 믿고 자신은 겸도로서 모든 것을 두루 감싸 안아 살피고 어루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리 휘겸이라는 것은 겸덕으로 공손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궤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아래로는 손아절 손깨가 되니 공손함이 보이고 위로는 진하련 진깨가 동하니 지는 동야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니 여기에서 휘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무분리 휘겸은 불이칭냐이라 법칙에 어긋나지 않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역점으로 지산 겸계 육사효를 받으면 산은 간토이고 우레는 진목이니 목극도 하는 형상으로 통제당하는 상입니다. 상식이나 원칙, 법칙에서 벗어나면 자칫 뜻밖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산 겸계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불부의 기린이니 이용 침벌이니 무분리하리라. 육오는 부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으로서 함이니 써 침벌이 이로우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오효는 상궤의 중을 얻은 유순하고 겸손한 인군입니다.
불부의 기린에서 불부는 이익을 남겨서 축적하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도를 갖춘 인구는 그 이웃으로서 더불어 베풀고 나눔을 의미합니다. 이용 침벌에서 유고 인군이 구삼과 응도 비도 되지 않으니 자칫 겸도를 갖춘 노겸 군자라 할지라도 구삼을 중심으로 세력이 귀합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다스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자는 사람 인변에 잠길 침자로 쓰였는데 육오효가 동하면 감중연괴의 괴상에서 비롯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조용히 서서히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오효가 아래로 동하면 구삼효를 걸쳐서 이어중 리께가 되는데 리는 가복과 투구이고 창과 군사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육오효는 군사의 도로서 복종하지 않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군 육오효는 부드러운 겸도의 정치와 강한 법치주의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이용 침벌은 정불복야이라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을 쳐서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주역점으로 지산 겸께 육오효를 받으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베풀면서 일을 진행시켜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산 겸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 행사하야 정읍국이니라. 상육은 우는 겸이니 써 군사를 행하여 읍국을 침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은 상왕자리이며 운둔 군자로서 지산 겸께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의 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뜻도 행동도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겸도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겸은 우레진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육이효는 중을 얻었고 구삼효와 한 몸으로 음양으로 상비하여 짝을 찾는 새처럼 서로 화답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상육효는 구삼효와 응하고 싶지만 서로 호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육효가 동하면 간상년으로 고요히 그쳐있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삼효를 중심으로 감중연계를 이루는데 감계는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상육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용 행사에서 군사 사자는 지수사괴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사심이 들거나 나쁜 마음이 곡에 들지 못하도록 마음 안을 강력한 군사의 도로서 스스로를 단돌이 하는 것입니다. 정읍국은 나라 안을 쳐서 바르게 한다는 것이지만 상육효는 나라 안의 일을 거둘 수 없는 입장이니 자신의 뜻을 바르게 하여 다스리는 의미로 말합니다. 읍이나 국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는 것이니 곤께에서 비롯됩니다. 공자께서 상에 가로되 명겸은 뜻을 얻지 못함이니 가있어 군사를 행하여 읍국을 침이라 라고 하셨는데 상육은 구삼효와 이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뜻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육은 많은 상념들이 움직여도 고요히 그쳐서 겸도를 스스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지산 겸께 상육효를 받으면 주변의 뜻을 얻지 못함이니 자신의 계획이나 실행을 옮기면 힘들어집니다. 동업을 계획했다면 끝까지 함께하기 어렵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14번 화천대유괴는 육오효가 음효로서 강건한 양효들을 다스리는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크게 소유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배운 15번 지산 겸께는 양효이지만 구삼은 많은 음 중에서도
공손하고 겸손함으로써 크게 소유한 것을 지켜냅니다. 큰 것을 두고도 겸손하면 오랫동안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16번 뇌지 예깨로 봤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